오늘 재무고민 상담소 시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이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시간이죠. 자,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187님께서 저와 제 와이프 합쳐서 매달 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아내가 1년 정도만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게 됐어요. 그런데 매달 생활비로 350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대출금 상환, 차 할부금 이런 걸로 100만 원쯤 나가다 보니까 저축은 50 정도 적금으로 붓고 있었는데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적금 붓던 걸 해지하고 써야 될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수입이 반으로 줄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우선 해결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출이 지금 450만 원이니까 네. 지금 적금을 해지하지 않고는 1년을 생활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와이프분이 복직해서 다시 가정 소득이 정상화되더라도 월 소득의 5% 정도는 파킹 통장이나 CMA 등의 비상 예비 자금으로 고정적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비단 청취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파킹 통장이라는 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파킹이 주차하는 거예요? 그냥 제 돈을 잠깐 담아놓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을 모아놓는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일반 통장을 내가 이름을 파킹 통장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통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파킹 통장의 의미는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금리가 좀 높은데 이런 데 묶어놓으란 드리는 거죠. 어디가 높아요? 네, 그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저희 PD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군요. 금리가 조금 높은 곳에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좀 있어도 되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런 자금들을 5% 정도는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있도록 두는 게 좋다. 그걸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좀 모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22님께서 번호 좋네요. 이분도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암 수술비를 강조해 주셔서 증권을 봤더니 저희 부부는 다 암보험 잘 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비가 빠져 있네요. 수술비만 따로 가입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번호가 진짜 황금 넘버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암 수술비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암 수술비 말고 질병 종수술비로 대체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대부분 암 수술이 암에 국한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한도가 좀 적은 데 비해서 질병 종수술은 많은 질병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암에 해당해도 3종이나 5종 수술비가 암 수술비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암 수술비는 질병 종수술비로 보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질병 종수술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수술은 암으로 수술해야지만 보험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 거기에 해당되면, 그 대신 종은 뭐냐면 1종부터 5종까지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1종이 좀 약한 거고 5종은 좀 더 중한 질병이죠. 근데 암 같은 경우 대부분 3종 아니면 5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비를 암 수술비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암 수술비가 없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종수술비가 제대로 들어져 있다면 암 수술비가 없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종수술비라는 게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없다고 새로 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근데 계속 김수용 전문가만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5512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표적항암 치료비, 요즘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더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표적항암 치료비는 할 때마다 나오는 건가요? 수술비 특약은 200만 원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수술 받을 때마다 200만 원씩 나오는 거다. 건별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표적항암 치료비는 받을 때마다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이 들어져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은 암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최초 1회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서 계속 받는 암보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 특약은 연에 1회를 매번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입하실 때 잘 살펴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받는 표적항암 치료비는 연 1회씩 맞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 표적항암 치료비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윤석열 전문가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지는 짓궂은 마음이 자꾸 들기도 하는데 뭐 몰라서 답변 안 해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금사빠 전문가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재무고민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지 이번에는 윤석열 전문가께 여쭤보죠. 어떤 고민 해결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자녀보험의 질문과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7월 7석 오작교에서 다친 까마까치를 위한 펫보험 뭐 이러더니 오늘도 왠지 가을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주제긴 합니다만 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자녀보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실까요? 네, 실제로는 자녀보험에 관한 질문과 고민들은 사시사철 끊이지 않지만 그렇죠. 가을이 되면 특히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둔 부모님들의 자녀보험 문의가 급증을 합니다. 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데요. 아무래도 무더운 여름이나 좀 살을 에이는 강추위를 피해서 봄, 가을에 입대를 하려는 아들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군대를 가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다칠 확률도 좀 있고요. 군 입대를 앞둔 아들들을 두신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실제로 예전엔 입대를 앞둔 신병훈련소 앞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입대할 자녀들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두 분은 이런 세대였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 아들들이 가입할 보험에 대한 질문, 고민 이런 걸 해결을 해주시겠다라는 건가요? 네, 물론 그 고민들도 해결해 드릴 것이지만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과연 자녀보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보험 과연 언제 어떻게 가입을 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어떻게라는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보장 내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손, 3대 진단금, 질병과 상해 후유장애, 수술비, 골절, 깁스, 화상 등등의 모든 보장을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 보험을 제대로 챙겨주시면 자녀가 향후 살아가면서 평생 보험으로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고 저축이나 재테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네, 또 언제 가입하는 게 좋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당연히 일찍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보장과 보험료 그리고 고지사항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그럼 주디, 네. 과연 자녀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할 때. 네, 뱃속에 있을 때? 네, 그렇죠. 아직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보험이라는 형식으로 가입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다치거나 아플 일이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러면 태어난 뒤에 가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굳이 돈을 들여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엄마 뱃속에 안전하게 있을 때는 아기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벌어질 일이 거의 없죠. 그죠. 예, 다만 임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침 우리 스튜디오에는 지금 임신해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What?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때까지 1,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받다가 간혹 이상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큰 이상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치가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네요. 또는 양수가 정상보다 조금 적네요. 아니면 좀 많네요. 라고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 향후 태아보험 가입이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또한 태어난 뒤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가령 아이가 잘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상이 발견됐는데 이 원인이 후천성이 아니라 선천성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뒤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아토피나 천식 또는 심장 판막이 덜 다친 채 태어난 경우인데요. 병원으로부터 이런 질환이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랬다고 즉 선천성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출산 이후 보험에 가입한 아이들은
보장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아기가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기보다는 산전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거나 또 아이가 태어난 뒤에 선천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대비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입을 해줄 보험이라면 안전하게 먼저 가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태아 때 미처 가입을 못 해주고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예, 괜찮습니다. 이미 태아보험에 가입할 시기가 지났을 경우 그래도 되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 자녀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한 2살 정도 지났는데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병원을 갔더니 네. 아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결국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된 아이도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한쪽 방향의 사물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 눈에 이상이 발견돼 치료를 받게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ADHD나 자폐 또는 언어지연, 성조숙증 등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아기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커가면서 혹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질환이거든요. 이런 질환들이 발견되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험 가입이 매우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뭔가 질환이 발견되고 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니까 태아 때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분이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아이가 좀 더 어릴 때 일찍 자녀 보험을 준비해 주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근데 아직 아이가 건강하니까 나중에 가입을 해주는 게 보험료 아끼는 거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예, 간혹 보험료를 줄이고자 오히려 늦게 가입하시는 게 낫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정반대입니다. 예, 갱신형 보험이 아니라면 대부분 납입 기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태아 때 가입하나 2살 때 가입하나 10살 때 가입하나 20년 즉 240번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평생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먼저 가입해 주는 것이 보험료를 오히려 적게 납입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240번 납입을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입을 하나 다음 달에 가입을 하나 오히려 일찍 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애들 보험은 자기들이 큰 다음에 알아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뭐 내가 다 내줘?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하면 한 8,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고 이렇게 끝날 보험을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가입하면은 10만 원 좀 넘게 10만 원 초중반의 보험료로 20년 납입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큰 손해죠. 그렇죠.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보장일수록 범위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납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 등으로 길게 설정해서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내주다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나머지 몇만 원의 보험료만 자녀에게 납입하게 한다면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성인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겠죠. 네. 그러니까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부모가 대부분 내주고 이제 남은 것들은 자녀들이 알아서 내도록 하는. 자,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과연 자녀 보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입을 해주는 게 좋을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자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태아 때다. 그리고 그때 놓쳤더라도 되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 자녀 보험을 준비해 주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3부에서 금사빠 전문가 분들과 함께 자녀 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발견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 자녀 보험을 준비해 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로 설정해라. 그리고 보장 내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손, 3대 진단금, 또 질병, 상해 후유장애, 수술비, 골절, 깁스, 화상 이런 모든 보장은 빠짐없이 챙겨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이제 아이가 다 컸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했고요. 오히려 이제 군대를 갈 정도의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라도 자녀 보험은 좀 준비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네, 당연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군 입대 전 자녀 보험 준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태아 때가 첫 번째, 어릴 때가 두 번째라면 자녀보험 가입의 세 번째 골드타임이 바로 군 입대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는 자녀가 군 입대 전 병무청에 가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전에 자녀보험을 준비해 주시거나 점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군 입대 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병역 판정 검사 받기 전에 준비해 줘야 되는 건 왜 그래요? 네,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병역 판정 검사는 뭐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신체 등의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인성 검사와 인지 능력 검사 등의 정밀 심리 검사도 함께 시행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마음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도 네,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검사가 정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과거에는 인성 검사 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검사하는 2단계 절차로 끝이 났는데요. 네. 최근에는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검사 3단계를 거쳐서 정밀심리검사까지 추가된 4단계로 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몰랐던 아들의 마음 또는 정신적 아픔이나 질환을 오히려 병무청의 검사에서 발견할 때가 많은 거죠.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네. 검사가 세밀해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혹시나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좀 많아졌고요. 뭐 예전처럼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가정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학우들과의 유대 관계도 거의 없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밥 먹고 수업 듣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사례도 뭐 그냥 다소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아들로만 알았는데 병무청 검사상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였죠. 아, 너무 슬프다. 진짜로 요즘에 대학생들은요, MT 한 번 간 적이 없고 신입생 환영회 뭐 OT 이런 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대학교에 가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 땐 그런 게 낙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이 아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병무청 검사로 인해 알게 된다.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심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이건 당연히 고지 사항으로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당분간 보험 가입은 어렵게 되겠죠. 병무청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안전하게 자녀보험을 준비해주거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렸을 때 미처 자녀의 보험을 준비해주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제대로 보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자녀 보험을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골든타임인 군 입대 전 자녀 보험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마지막 골든타임이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녀 보험의 마지막 골든 타임은 바로 보험 연령 35세입니다. 보험 연령 35세. 근데 35세가 원래 뭐 어린이 보험에 들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어려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상품명에 어린이나 자녀가 들어가는 상품은 15세로 가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대신 보험회사들마다 조금씩 상품 이름하고 가입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5세까지는 성인보험과 다른 이른바 뭐 MZ 보험이나 청년보험의 형식으로 상품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MZ 보험은 지난달 35세까지 가입되던 어린이 보험의 보험료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품의 이름에서 어린이나 자녀 뭐 이런 글자가 빠져서 어린이 보험, 뭐 자녀 보험 이런 거 빠졌지만 성인 보험하고는 구별이 되는 또 하나의 보험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성인 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도 동일 연령 대비 성인 보험에 비해서 저렴하고 보장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보험 연령 35세 안에 가입해야 하는 점은 지난달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연령 35세, 만 나이나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니라 보험 연령 35세, 요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 연령 35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몇 년 몇 월생들까지입니까? 네, 흔히 보험 연령은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고요.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한 살을 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연령 35세는 네. 오늘 방송일인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1988년 3월 16일생들까지입니다. 88년 3월 15일생은 아쉽게도 오늘 36세가 되셨고요. 3월 16일생들은 내일 36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상하니까 88년 3월 15일생 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생일 축하. 네, 보험 생일 축하 연령 노래라도 생일이죠. 보험 연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88년 3월생인 분들은 이번 달에 차례로 35세에서 36세가 된다. 자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날들이 하루하루 생겨납니다. 자, 4월에서 5월생인 분들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두르셔야겠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응답하라 1988 세대의 고세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8년생이신 분들 또는 자녀가 88년생이다 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본인과 가족분들의 보험을 꼭 준비하시거나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35세 자녀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36세가 돼서 아쉽게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하실 때랑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예. 날카롭죠? 네, 예리하네요. 인정. 네. 현재 35살 남성이 이번 달에 맡긴 MG보험 형식으로 자녀보험에 가입해서 암보장을 비롯한 진단금과 질병 상해 후유장애, 각종 수술비, 골절, 깁스, 화상 등등의 모든 보장을 다 넣고요.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면은 대략 13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 나오는데요. 이게 한 살 지나서 성인이 돼서 36세가 돼서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14만 7천 원 정도로 산출이 되거든요. 하루 만에. 그렇죠. 게다가 35세 때에 비해 고해감이나 유사암 수술, 골절 수술 등의 보장이 더 축소되는데도 말이죠. 한 살 차인데도 무려 10%의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셈입니다. 네. 한 살 더 먹었을 뿐인데 사실 한 살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하루 이틀 차이거든요. 지금 그 보험 상령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며칠 차이로 무려 10%의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 납입하는 보험료 기준으로는 대략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억울하게 더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은 더 내는데 보장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88년생인 분들 또는 88년생, 89년생 즈음에 자녀를 두신 청취자분들은 억울하게 보험료는 더 내면서 보장 덜 받지 않도록 전문가분들의 꼼꼼한 자녀 보장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녀 보험에 대한 질문과 고민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언제다? 태아 때다. 두 번째는 언제다? 어렸을 때, 그냥 어릴 때다. 최고로 어렸을 때 지금 당장. 그리고 세 번째는 군 입대 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골든타임은 35세가 넘기 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2007년생, 2005년생 아들 실비 외에 아직 보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실비를 준비하신 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력이 되고 그러니까 우선 보험의 1순위는 실비가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기 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대하기 전에 그리고 다녀오셨다면은 어쨌든 35세 전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필요한 게 있다 하신다면은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준희님의 질문이셨고요. 저희 아들은 태아보험에 가입을 할 때 매달 보험료 차이가 크다고 30년 납 30년 만기로 하고 그때 가서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기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돈 다시 내는 거 아니겠죠? 라고 2002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보험 증권이나 상품 이름을 잘 살펴보셔서 전환용 상품으로 가입하신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일단 해보시고요. 둘째로 전환용이 맞다면 30년 만기 시에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100살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개념이 전환용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료가 모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0세 이전의 보장을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당장 내는 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환형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차라리 가입 당시부터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주고 납입 기간을 30년 연납으로 좀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 만기로 할 때는 무해지환급형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전환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만약에 전환용으로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아이가 뭔가 아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환용으로 했을 때 똑같이 그 보장도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환용 상품은 전환 당시에 아이가 피보험자가 이제 많이 아팠거나 아니면 지금 아프거나 상관없이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8884님께서 아이가 발목 인대 수술만 2번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어려울까요? 예, 발목 수술 2번이나 했으면 좀 많이 속이 상하실 텐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발목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심사에서 이 고지 사항이 늘어나긴 하죠. 다만 지금 발목이 아픈 게 아니라 다쳤기 때문에, 즉 상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치료가 지금 막 현재 진행 중이 아니라면 해당 발목 부위에 부담보를 설정하고 가입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니까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보를 설정하면 거기가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계속 보장 못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 부담보는 기간이 있어요. 짧게는 1년 부담보, 긴 거는 5년 부담보나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5년 안쪽에 부담보가 설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이후엔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그렇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선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중 국적자인데 20세 이전이라서 국적 선택을 안 한 조카가 있습니다. 자녀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거 혜택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국적을 선택하시더라도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음.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다른 국적을 선택하게 되셨을 때는 아마 뭐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겠죠. 주민등록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증을 교체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험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6살 중3인데요.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 상품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30세 만기 일종형이랑 실손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실손보험이 30세에 끝나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에 끝나는 보험들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30살 이전에 자녀분들이 암 진단을 받거나 큰 질병에 걸리는 확률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원래 보험은 아까 어린이 보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해 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자, 이렇게 자녀 보험의 고민과 질문으로 알아본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몇 년 후에는 아마 부모님이 가입해 준 자녀, 어린이 보험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되었어야 비로소 성인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될 겁니다. 자녀가 무보험 상태로 평생을 살 게 아니라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자녀 어린이 보험 놓치지 마세요. 네. 둘째. 병원에서 뭔가 진단이나 소견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보험 가입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뭐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미리 보험을 왜 가입해? 라는 말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뭐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미리 매두는 안전벨트처럼 보험도 본인과 자녀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두세요. 네. 네, 월요일 예고 부탁드릴게요. 네, 돈키호테 월요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무상담소 김수용, 윤석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